오늘부터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 제주 안심코드가 본격적으로 사용됩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정보 보호와 또 방역을 동시에 잡기 위한 제주 안심코드는 앱스토어, 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심사를 통과하고 서버부화 등의 추가적인 테스트를 마쳐서 오늘 공식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심코드의 특징은 지사님께서도 간략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확진자의 단순한 방문 이력 확인을 넘어서 연관된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편리함도 있습니다. 기존의 키패스는 이용자가 휴대용 메신저 앱이나 포털 서비스 등을 통해서 일회용 QR 코드를 발급받아서 스캔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 안심코드는 업장마다 매장 고유의 QR코드를 부착하고 이를 이용자가 단순히 확인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어서 각 그 시설 관리자와 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 모두가 편리한 시스템이라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속한 역학조사를 가능하게 해서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저희들이 여러 시국과 공동으로 제주 내에 있는 모든 업장 또 모든 도민들 더 나아가서 관광객들까지 이 제주 안심 코드를 모두 실행을 해주시면 이 위기를 저희들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큰 응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안심코드는 이용자의 방문 이력, 특히 개인정보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돼서 저장됩니다. 또 그 암호화된 정보조차도 법에 의해서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관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관리라는 차원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수단들보다 훨씬 진일보한 시스템입니다. 그러한 자료도 4주 후에는 자동으로 폐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중증 환자나 입원 환자에 대한 수유 폭증에 대비하기 위한 병상 노력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경에 공공의료기관 병원장 회의를 개최해서 추가 병상 확보에 대한 사항을 논의했고 기본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사님께서도 20일 긴급 대책 회의에서 실제 가동 병상과 또 수시 현장 점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20일 기준 제주도가 확보한 병상은 총 286병상입니다. 당초 확보된 병상 191병상보다 95병상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은 126병상, 제주의료원은 109병상, 서귀포의료원은 51병상입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인 경우 23일까지 기존에 확보한 76병상 외에 추가로 50병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주의료원은 기존 64병상에서 45병상을 추가할 예정이고 서귀포의료원도 28일까지 36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병상 추가 운영에 필요한 이동형 의밥기 등을 중앙수습대책본부에 긴급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도내 접촉자 격리시설 현황과 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현장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접촉자 격리시설은 인재개발원, 한라경찰 수련원, 에코촌 유스호스텔, 해양경찰청 수련원 등 총 4곳이고 20일 현재 격리시설 총 객실수는 120입니다. 현재 입소자는 47명입니다. 코로나 대응 의료 인력은 의사 18분, 간호사 115명 등을 포함해서 총 169명으로 관리되고 있고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확대하는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어제 긴급 대책회의 지시 말씀이 계셨는데 이에 따라서 보건소에 제주보건소에 근무 지원 인력 12명과
12명 등 총 25명의 인력이 지원됐고 서귀포 지역 보건소도 단계적으로 추가 인력 투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도 대응 지원에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21일 오늘 오전 0시 기준 제주도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52명입니다. 20일 하루 동안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는 23명입니다. 이 중에 한라사우나 관련은 4명, 7080 라이브 카페 관련은 13명, 김영성당 관련이 1명, 한백선 교회 관련이 1명, 204번 확진자의 접촉자 4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한라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230번, 231번, 232번, 241번 확진자입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 10시에 공개됐던 7080 라이브 카페와 관련해서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라이브 카페 관련 확진자는 233번에서 235번까지, 또 238번, 239번, 242번, 244번부터 248번까지, 그리고 251번, 252번 확진자입니다. 250번 확진자는 제주 127번, 130번 확진자의 가족으로 이미 자가격리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진행하던 중에 발열 인후통 증상이 발생해서 추가로 검사를 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한백선 교회 관련 확진자인 240번 확진자도 자가격리 중에 있다가 격리 해제 전에 미리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봤고 그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236번, 237번, 243번, 249번 확진자는 모두 20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오늘 아침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시면서 라이브 카페 등 밀폐, 밀집된 공간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해서 이런 위험한 유형에 대해서는 미리 틈새를 찾아내서 제거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방역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우리도 방역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된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 파악에 집중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나온 대로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21일 0시 기준 김영성당 연계 확진자는 29명, 한라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50명, 7080 라이브 카페 관련은 19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하루 동안 총 3곳에 워크스루 진료소를 설치해서 검체 채취가 이루어졌습니다. 동문 재래시장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는 동문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총 132명의 검체를 채취해서 그 검사 결과는 오늘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확인될 예정입니다. 제주시 오라동 소재 사임당 어린이집에서도 워크스루 선별진료소가 설치됐는데 재원아동 94명과 보육교직원 6명 등 총 100명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어제 오후 6시경 소방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성산 119 센터 앞 주차장에도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검체 채취가 이루어졌고 89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제주대학교 입원 환자 2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서 병원 내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부 병동에 대해서는 코호트 격리를 결정했고 총 48명에 대한 격리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대 병원 내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는 205명에 대한 검체 채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21일 0시 이후에 추가로 확진된 환자가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6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 자료입니다. 1월 4일부터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시행을 앞두고 218명의 대학생을 선정했는데 이들에 대한 선제적인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들에게 문자를 송부해 드리니까 이분들은
제주시와 서귀포 관내 보건소를 방문해서 아르바이트 선발 대학생임을 증명하는 문자를 제시하고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피로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저희들이 뭐 순환 근무와 그다음 추가적인 인력 투입 등을 통해서 현장의 의료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가 함께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자원과 인력 속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고 현장의 여러 가지 여건은 저희들이 특별히 더 점검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종면입니다. 204번과 관련되어서는 집안의 제사와 관련되어서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204번이 어디에서 감염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면서 심층역학 조사를 통해서 서로 간의 연결고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발생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지금 감염원이 이 김능성당과 관련된 해식 또 그리고 한라 사우나와 관련되어서 연결고리를 찾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새로운 환자분들이 계속 확진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감염원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감염원을 모르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답하기는 곤란하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CCTV 등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몰랐던 또 새로운 환자분이 생김으로써 연결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작업을 통해서 보면은 제주 사회는 워낙 하나의 어떤 사회 속에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던 지식을 알게만 된다면은 감염원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제 확진자 발생했을 때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역학조사관이 해야 될 모든 업무 중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비전문가가 교육을 조금만 받으면 할 수 있는 업무들을 지금 쪼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쪼개진 업무들에 대해서는 지금 나누어서 맡아서 하고 있고 역학조사관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좁혀가지고 집중하는 식으로 가져가서 인력의 풀을 최대한 늘릴 것으로 하고 있고 마침 도청에서 그리고 각 두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계셔가지고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한라 사우나와 관련돼서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7080 라이브 카페와 연결되는 걸 확인하고 어제 새벽에 문자를 통해서 거기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습니다. 마침 여러분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다시 확진자를 확인했는데요. 이게 이 상황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무래도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밀집된 공간에서 있다 보니까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제 노래가 반주를 한다든지 하면서 마스크 사용에 대한 착용이 좀 덜 됨으로써 확산이 쉽게 일어날 수 있지 않았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일어난 것 중에서 보면은 새로운 10분 중에서도 7분이 7080 카페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현재 흐름도가 보면은 한라 사우나에서부터 이제 7080 카페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좀 더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동선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마침 오늘 이 안심 코드가 나온다면은 저희가 현장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지역사회 전파를 빠른 시간에 차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심 코드의 활성화는 우리 제주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번 상향을 하면은 보통 2주간의 상황을 봅니다. 우리가 일단 조치를 취한 다음에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는 1주, 늦게는 2주 되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마침 우리 지역 사회는 지금 이렇게 집단 발생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 효과는 조금 더 지연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이 2단계가 마침 이 상황에서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좀 줄다 보니까 저희는 전파는 속도는 좀 줄지 않을까 하고 예상합니다. 어쨌든 모두가 다 집단 발생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8월 달에 있었던 사우나 삼방산 사우나의 경우에는 어떤 지역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지역을 더 벗어나지가 않았는 데 비해서
지금 이번에 있었던 12월부터 시작된 거는 지금 김능 성당에서 이루어진 거가 제주시로 오면서 이렇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고리를 가지고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8월 달에 보던 임상 양상과 그 역학적인 특성과 지금 보는 역학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이전에 비해서 훨씬 전파 속도가 빠르고요. 전파 감염된 이후에 남한테 다시 감염시키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촉 이후에도 2일 내지 3일 내에 다시 환자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고 있어서 좀 속도 부분에서 전파 속도가 예전보다 빠르다는 느낌까지 받습니다. 따라서 지금 도민들님께서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말 잘 해주시면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는 것, 그것만이 현재로서는 조금이라도 이 속도를 줄일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080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새벽에 문자를 날리고 저희가 안내해서 어제 사이에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가 오늘 새벽까지 나온 것이고요. 현재로 봐서는 거기에 갔던 분들이 중심인가, 거기 갔던 분들과 거기 건물에서 계속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현재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동선을 다시 파악해서 이분들로부터 접촉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접촉자로 분류를 해서 검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오늘 내일 사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그 사항을 보면은 좀 더 어떻게 갈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7080 카페를 통해서 집단 발생이 생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주대학교 지금 감염관리실장을 맡고 있는 감염내과 허상택입니다. 그 병실 내로 들어오는 환자나 면회자나 이제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통제가 가능한데 저희가 이제 밖에서 만나는 것까지 통제는 현재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진자로 나왔던 분의 이제 아는 분이 면회를 왔었는데 이제 통제를 하니까 환자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만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밖에서 언제 나가고 그런 것까지 지금 저희가 그걸 다 통제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생했던 산모분은 처음부터 자가격리 상태였고 그 환자가 병원에 내원할 때도 철저하게 이제 그 격리 상태로 오셨고 병원 내에서도 환자를 접촉하는 의료진은 다 보호복을 착용하고 모든 절차가 그렇게 된 상황이라서 그분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크게 병원에서 더 검사가 필요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두 번째 발생했던 그 지금 아까 질문하셨던 거에서 지금 유기병동 그 환자가 입원했던 유기병동 코호트 상황으로 지금 다른 환자를 더 이상 입원시키거나 그러지 않은 상황이고 검사를 다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환자가 사실 담배를 못 피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권유는 하죠. 흡연은 안 좋으니까 여튼 안 하시는 게 좋다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모든 환자를 다 그거를 흡연을 못하게 담배를 피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게 지금 그 환자분이 나가서 지인을 만나고 같이 담배를 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국가 격리 이 법에 의해서 위반됐다고 보기까지는 사실 임상적으로 제가 이제 그 법에 대해서는 도에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 상황을 그 환자의 잘못으로만 해가지고 치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일 거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주대학교 병원 접촉자로 해가지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분은 6분입니다. 질문했던 그 삼방산 사우나와 한라사우나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감염관리실장이 아니라 감염내과 전문으로서 이제 조금 차이를 확답을 드리긴 어려워도 우선은 그 삼방산 여름에 거기서 발생한 거는 여름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제주시보다는 밀집도가 좀 떨어져서 이게 환자분이 발생한 지역에 접촉하는 그게 가능성이 지금 한라사우나에서 발생한 집단보다는 훨씬 떨어지죠. 우선에 인구 밀집도가 차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반적으로는 과거에는 감기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기가 유행하는 게 겨울이잖아요. 건조하고 찬기운 들어오고 우리의 상기도에 달라붙거나 그런 증상을 일으키는 게 이 바이러스가 겨울에 훨씬 더 잘 증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의 특성상 여름에 발생하는 거고 겨울에 발생하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이렇게 아웃브레이크가 될 위험성은 항상 뭐 전문가들 차원에서는 경고가 좀 됐었고 그에 대한 대비도 항상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고 지금 뭐 그 경고가 사실로 일어난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 겨울 날씨가 계속되면서 어떤 한 명이 발생하면 제주시는 특별히 밀집도가 제주도 내에서는 가장 크기 때문에 더 전파될 위험성이 크고 그 다음에 겨울날 한 건조한 상황에서의 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여름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뭐 마스크 쓰는 거랑 그런 거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질문하신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할 거냐. 지금 서울이나 뭐 다른 지역의 대구나 그런 데서 이런 아웃브레이크가 이미 일어났었던 병원들은 뭐 보호자,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까지 모든 병원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코로나 검사를 다 하고 병원을 출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정책이 성공하는 병원도 있고 실패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이제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환자나 보호자들의 그 컴플레인이 병원에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 잠깐 들리는 건데 왜 내가 검사해야 되냐 뭐 그런 건데요. 협조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그 모든 한다고 하더라도 방문하는 모든 사람과 제주도 내 모든 인구에 다 모든 사람을 전수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결정은 정확하게 한 보호자만 지정을 할 것이고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목걸이로 보호자 지정을 했었는데 그거를 팔찌로 바꿀 것입니다. 이 팔찌는 풀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목걸이는 딱 한 명만 지정을 할 거고 그걸 근데 최대한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을 왜냐하면 제주도라는 데가 이 돌보는 분이 또 자꾸 바뀝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뀌는 때마다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여하튼 이제 병원에서의 정책은 이제 목걸이에서 팔찌로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중환자실 면회는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를 할 겁니다. 오늘부터 그 중환자의 전파가 돼버리면 그 중환자 그 사망 위험성은 너무나 높아지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했으니까 혹시 중환자실에 환자가 입원해 계신 보호자들은 그 정책에 잘 따라 주셔야 되고 면회객들도 최대한 저희가 자제를 할 것이고 1인 보호자만 지정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도민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실정입니다. 지금 이제 숫자적으로 160 몇 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160 몇 분이고 뭐 그 베드가 그 입실할 수 있는 병상 수가 뭐 200. 지금 환자를 직접 보고 있는 임상 의사 이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보도가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 병상을 이제 환자들도 그 병상이 보도가 되면 그 병상이 이렇게 남는데 왜 내가 뭐 원하는 병상으로 못 가느냐, 나를 왜 다인실로 넣느냐 그런 불만이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임상에서는 그 병상이 200병상이라고 해서 그 200병상을 다 환자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병동이 지정이 되고 거기에 이제 격리 병실을 지으면 그 격리 병상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는 데도 있어야 되고 나오는 데도 또 따로 그 방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면서 씻고 나오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환자의 오물이나 그런 거를 담아놓는 또 시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서너 개는 그런 시설들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도되는 200몇 병상인데 거기에 지금 환자는 뭐 몇 명 있는데 왜 병상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고 왜 우리를 병원에 입원 안 시켜주고 집에 대기시키느냐 그런 불만이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시민들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력 160 몇 명에 대해서 사실 뉴스나 그런 데서 계속 나오는 게 지금 코로나 전문 진료를 할 수 있는 감염내과와 우선 호흡기내과. 일반인들이 왜 다른 의사들은 똑같은 의사인데 그 환자들의 진료를 못 하느냐. 그거는 이제 전문과가 있거든요. 그 환자들의 바이러스를 볼 수 있는 그 경험과 그거에 대한 치료에 이제 그런 접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떠나서 다른 분들이 또 봐야 되는 그분들의 환자들 그런 분들한테도 다 코로나 환자를 보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제주도에 감염내과 전문의는 4명 있고요. 총 소아 감염까지 한 분 계셔서 총 감염 전문은 5명이고요. 호흡기 내과는 총 10분입니다. 그 지금 15명으로 앞으로 200병상 뭐 늘려서 300병상 한 명이 볼 수 있는 최대 숫자가 이제 늘어날수록
이제 인력의 중증도 이제 스트레스는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뭐 의사 인력뿐만 아니라 간호 인력도 그렇고 지금 다행히 중증의 환자가 그렇게 이제 인공호흡까지 가는 환자가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환자 한 명한테 투입돼야 되는 인력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제주도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병상을 확보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을 거고 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력도 아무리 우리가 보충을 하고 싶어도 육지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육지는 지금 육지 환자들만 치료하기에도 허덕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환자가 계속 증가된다. 예를 들어서 생활치료센터 200병상 만들어 놓으면 지금 27명씩 해가지고 한 4일 만에 100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계속 간다면 뭐 한 일주일이면 200병상 금방 차고 그 환자들 또 다른 환자들도 또 하면 또 병상이 부족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어떻게든 안 걸리는 거가 중요합니다. 이제 도나 병원에서는 환자가 오면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할 거고 도에서도 병상 확보나 인력 확보를 최대로 할 거지만 제주도라는 섬이라는 어쩔 수 없는 차원에서 이게 환자가 늘어났을 때 병상 확보도 제한적이고 인력도 절대로 지원해 오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인력 내에서 우리가 그걸 다 커버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중환자가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중환자가 발생하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제주도는 진짜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스스로 본인 그다음에 본인 가족을 위해서 최대한 조심하셔야 되고 이 격리 방침을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예, 통계관입니다. 최근 4일 동안에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 조금씩은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긴급 대책 회의를 통해서 병상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191병상에서 286병상으로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뭐 아시겠지만 일반 환자 한 분과 코로나19 확진자 한 분의 가용되는 인력과 의료 역량이 상당히 더 코로나 환자에게 많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상 확보는 286병상을 확보 지금 현재는 했는데 아마 의료 인력이나 장비 뭐 여러 가지 기능 보강 사업 등이 아마 상당히 탄력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대학병원과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과 우리 도 방역당국이 정보 공유 통합 망을 지금 만들어서 수시로 환자의 이상 상태라든가 중증화 경량이라든가 또 병상 간의 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저희가 하기로 해서 지금 가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황이 조금 더 선제적으로 바뀔 때를 대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